안녕하세요. 하이리 놀이치료사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감정 반영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감정 반영하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었다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감정 반영하기라는 거는요, 제가 부모라 쳤을 때 이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이 정서적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이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반영해 줌으로써 이제 이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거를 이 감정 반영하기라고 하는데, 제가 예시를 조금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정을 반영한다는 거는 아동이 느끼는 강렬한 감정까지도 부모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라는 존재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너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이 수용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감정 반영하기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찰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면, 이런 아동의 모습을 보고 너가 경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너가 경찰 자동차를 미는 것을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동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너가 뭐뭐 때문에 혼란스럽구나, 너가 뭐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너가 뭐뭐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구나, 너가 뭐뭐 때문에 정말로 슬프구나, 그것이 너한테 정말로 재미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을 감정 반영하기라고 해요. 근데 이때 아동이 무엇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아동에게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펜 같은 거를 들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은 이 그림 그리는 행동이 재미있다고 했을 때, 너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미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감정 반영하기라고 해요. 너가 자동차를 만지는 게 행복하구나, 너가 갑자기 두 개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가 진짜 사자인지 몰라서 혼란스럽구나, 너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누가 너를 치고 가가지고 화가 나는구나, 동생이 너를 때려서 정말로 슬프구나,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게 너한테 정말로 재미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동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을 감정 반영하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에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아동이 만약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새로운 공간에 와가지고 마구마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놀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동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아동과 부모가 억지로 상호작용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동이 만약에 이 교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놀지, 또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는 먼저 이 아동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동의 눈이랑 아동의 손을 조금 봐주세요. 예를 들면 아동이 이런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떤 자동차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아동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부모가 봐야 돼요. 그래서 너가 저기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있구나 라고 아동의 눈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조금 아동의 눈을 행동을 조금 추적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아동이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가 무슨 놀이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선택하는 게 어렵구나. 너가 무엇을 가지고 놀지 몰라가지고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해서 이 아동이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말로 조금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놀이를 할 때 장난감에만 너무 집중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놀잇감에 너무 주시를 하지 마시고 이 아동이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동의 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동한테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동한테 집중해서 아동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반영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아동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부모가 막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동에게 괜찮은 것을 그냥 억지로 상호작용하려고 하면 이 아동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아동이 엄마 좋은 사람 아니야, 엄마랑 놀기 싫어, 이렇게 막 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어머니께서 엄마랑 노는 게 재밌다고 해, 여기 얼마나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은데 뭐 저기 자동차 가지고 놀래? 아니면 뭐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래? 이런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놀다 보면 엄마랑 노는 게 재미있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아동에게 억지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아동한테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나는 상호작용을 참 잘하고 있어, 아동의 마음을 내가 잘 읽어주고 있네 라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게 될 건데, 사실 이거는 적절한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동의 감정은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적인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놀이를 할 때는 수용적인 부모님이라는 거는요, 아동이 놀이를 하도록 너무 많이 재촉하지도 않고 놀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한테 주는 부모님을 수용적인 부모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적인 부모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허용성을 아동한테 줘야 되는데, 이 허용성이라는 거는 아동이 어떤 놀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 아동에게 놀이를 해,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동의 결정권을 빼앗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수용적인 부모님은요, 아동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수용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적절하지 않아 라고 아동한테 인식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깨닫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아동을 뭔가 괜찮아 이렇게 안심시키거나 이거 가지고 놀다 보면 재밌어질 거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느끼게 하려고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서 아동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부모가 아동이랑 놀이를 할 때 아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동은 아무것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눈이라든지 아동의 행동이 놀이 내내 부모한테 무언가를 보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동이 그냥 이 장난감을 보고 있다면 이 아동은 이 장난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너가 여기 경찰 장난감을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동의 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반응을 해서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너가 무엇을 보고 있구나, 뭐 저기 무언가가 있네 라고 하면서 아동의 손이 어디를 보는지, 아동의 놀잇감을 주시하지 말고 아동한테 집중을 꼭 해주세요. 아동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동의 욕구와 감정을 부모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만약에 아동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과 표현이 수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들이 부모라는 그 존재 하에서 자신의 감정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양한 감정을 자기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엄마 나 이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감정 반영하기를 통해 가지고 아동이 나중에 좀 정서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 반영하기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동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아동의 감정과 부모가 조금 조화를 이루어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의 목소리와 표현이 아동의 경험을 조금 그대로 나타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동의 감정 수준 이하로 부모가 너무 단조로운 톤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또한 반대로 아동의 감정보다 부모가 조금 더 흥분해가지고 아동이 그만큼 신나지 않았었는데 더 신나가지고 흥분된 목소리로 반응을 하게 되면 아동은 부모만큼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조금 신뢰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반영하기를 할 때는요, 부모의 목소리와 표현이 아동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 아동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너무 이제 어린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정을, 조금 더 엄마들이 얼굴 표정을 조금 더 크게 반응해 주시고,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감정과 목소리 톤이 이 아동의 감정과 목소리 톤에 조금 일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조금 유의해 주세요. 몇 가지 제가 감정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화난다, 실망하다, 억울하다, 놀라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무섭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부모님이 먼저 인식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많은 감정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다양한 감정을 알기 위해서 꼭 감정 카드를 좀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정을 조금 다양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먼저 습득한 후에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파악해서 읽어주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감정 반영하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오늘 생일인데 아빠한테 혼을 났다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오늘 내가 오빠를 괴롭혀가지고 아빠가 내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가 매우 슬퍼 보이고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있다고 할게요. 막 고개는 막 이렇게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다고 할게요. 너무 슬퍼서.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감정 반영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때 감정 반영하기는 부모님께서 너가 생일인데 정말 슬픈 일이 있었구나. 생일 케이크도 없어서 너가 슬퍼서 울고 있었구나. 생일 케이크도 없어서 너가 울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동이 무엇 때문에 슬픈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응이 짧지만 정확하게 아동의 감정을 반영해가지고 부모가 아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감정 반영하기 꼭 명심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감정 반영하기를 해주세요.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만약에 아동이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부모가 감정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이 수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이라도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라든지 얼굴 표정 이런 거를 잘 읽어가지고 뭐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주세요. 너가 자동차를 만지는 게 재미있구나. 너가 모래를 만지는 게 신나는구나. 동생이 너의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속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아동의 사소한 감정이라도 잘 캐치해서 아동의 감정과 조금 일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정 반영하기 꼭꼭꼭꼭 기억해서 놀이할 때 꼭 써주세요.